여러분의 몸속에 시한폭탄이 숨어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카운트다운하는 폭탄 말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 폭탄이 언제 터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일 수도, 내일일 수도, 아니면 10년 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폭탄의 존재조차 모른 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제 몸속의 시한폭탄은 작년 여름 아무런 경고 없이 폭발했습니다. 평범한 오후, 갑작스러운 두통이 찾아왔고 그대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의사는 제게 평소 혈압이 얼마나 되셨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수년간 건강검진에서 경계성 고혈압이라고 들었지만 무시했던 그 경고가 조용히 제 삶을 갉아먹고 있었다는 것을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고혈압이라는 침묵의 살인자를 효과적으로 제압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단순한 약물 치료가 아닌 식생활 관리와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60대 이후에도 활기찬 삶을 유지하는 비결을 공유해드립니다. 이 정보를 놓치신다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병상에 누워 후회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 소중한 시간과 건강을 되찾기 위해 고통스러운 재활 과정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구독하고 알림 설정하시면 매주 실버 세대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 더욱 중요해지는 혈압관리, 식이요법, 운동법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놓치지 마세요. 자신의 혈압이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저처럼 별일 없겠지라며 무시하고 계신가요? 혈압은 증상 없이 우리 몸을 서서히 파괴하는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전 세계 성인 3명 중 1명이 고혈압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 절반은 자신의 상태를 모른 채 살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3세 이지연입니다. 작년에 뇌출혈로 쓰러진 후 고혈압 진단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 경험과 배운 점들을 나누고 싶어 이 글을 씁니다. 돌이켜보면 고혈압의 경고 신호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느껴지던 숨가쁨, 가끔 아침에 느껴지던 목덜미의 뻣뻣함. 하지만 저는 단지 나이 탓으로만 돌렸습니다.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좀 높네요 라는 의사의 말도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그것이 결국 뇌출혈이라는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고혈압을 겨울철 질환으로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여름에도 위험이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더위로 인해 체내 수분이 빠지면서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고 이것이 혈압을 갑자기 상승시킨다고 합니다. 뇌졸중 발생률이 7월에 가장 높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저는 생활 전반을 바꿔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식생활 개선이었습니다.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하루 소금 섭취량을 5티스푼 1개 이하로 유지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음식이 너무 싱겁게 느껴져 힘들었어요. 60년 넘게 짜게 먹던 입맛을 바꾸는 건 정말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대안을 찾아보니 소금 없이도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레몬즙, 식초, 다양한 허브와 향신료로 음식에 풍미를 더했습니다. 특히 바질, 오레가노, 타임 같은 허브는 향이 좋아 요리의 맛을 살려주었습니다. 가공식품과 외식도 크게 줄였어요.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은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라면, 통조림, 즉석식품이 나트륨의 함정이라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식품 라벨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도 생겼습니다. 저염, 무염 표시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고 나트륨 함량을 항상 체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칼륨이 풍부한 식품을 더 많이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나나, 감자, 시금치, 토마토 같은 음식이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도와준다고 해서 식단에 적극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다시마, 멸치 등으로 우려낸 천연 육수를 사용하여 화학조미료 대신 자연 재료의 감칠맛을 살리는 법도 배웠습니다. 요리 방법도 바꿨습니다. 튀기는 대신 찌거나 구워서 조리하니 건강에도 좋고 나트륨 섭취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DASH 식이요법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DASH Dietary Approaches to Stop Hypertension은 고혈압을 낮추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식단입니다. 과일, 채소, 저지방 유제품, 통곡물, 생선, 콩류, 견과류를 많이 섭취하고 붉은 고기, 설탕, 지방, 나트륨이 높은 음식은 제한하는 식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생소하고 복잡해 보였지만 간단한 원칙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일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먹고 통곡물 빵과 현미로 바꾸고 붉은 고기 대신 생선과 콩류를 더 많이 먹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고 한 달 후에는 혈압이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한 달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점차 적응되면서 새로운 식습관이 형성되었고, 이제는 짜게 먹던 예전 식단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집니다. 서서히 변화를 주니 지속 가능한 식습관이 되었습니다. 식생활 개선 외에도 알코올과 카페인 관리도 중요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여성은 하루 한 잔, 남성은 2잔 이하로 알코올 섭취를 제한하라고 조언하셨어요. 평생 친구들과 약주 한 잔이 습관이던 저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죠. 처음에는 모임에 가면 오늘은 약을 먹어서 라는 핑계를 대곤 했는데 의외로 다들 이해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술자리에서도 음료수나 차를 마시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카페인도 혈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마시던 진한 커피 2잔은 하루 한 잔으로 줄이고 오후에는 녹차나 허브차로 대체했습니다. 처음에는 커피 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점차 적응되었고 오히려 더 편안한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식습관과 함께 체중 관리도 핵심이었습니다. 뇌출혈 전 77kg이었던 제 체중은 의사 선생님께서 65kg 정도가 적정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체중이 1kg 감소할 때마다 혈압이 약 1mm에게 낮아진다는 설명을 듣고 더욱 다이어트에 힘썼습니다. DASH 식이요법과 함께 적당한 운동으로 6개월에 걸쳐 천천히 10kg을 감량했습니다. 급하게 체중을 줄이기보다는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서서히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실제로 체중이 줄면서 혈압도 함께 내려가는 것을 경험했고 무릎 통증도 완화되었습니다. 운동은 혈압 관리의 필수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63세의 나이에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는 것은 두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하루 10분 걷기부터 시작하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운동은 약이라는 말씀에 용기를 내어 집 주변 산책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분만 걸어도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지만 매일 조금씩 시간을 늘려 지금은 하루 30분 이상 걷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걷기가 익숙해진 후에는 주 2회 수영도 시작했는데 관절에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수영은 제 나이대에 가장 적합한 운동이었습니다. 특히 아침 운동의 효과가 컸습니다. 이른 아침 공원을 걸으며 맑은 공기를 마시고 새소리를 들으니 정신적으로도 상쾌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걷다가 동네 비슷한 연령대의 분들과 산책 모임을 만들었고 함께 걸으니 꾸준히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고혈압 약물 복용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처음 약을 처방받았을 때는 평생 약을 먹어야 하나 하는 걱정이 컸습니다. 한 번 약을 먹으면 평생 먹는다는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이것이 오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혈압 약은 혈압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조절하는 것입니다. 생활습관 개선과 함께하면 약물 의존도를 낮출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완전히 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는 처음 16,095였던 혈압이 약물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으로 6개월 만에 13,585로 내려갔고 약 용량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의사와 상담 없이 임의로 약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웃의 약을 임의로 끊었다가 뇌출혈로 쓰러지신 분이 계셨습니다. 약을 갑자기 끊으면 혈압이 급격히 상승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식사 후 정해진 시간에 약을 복용하는 습관을 들였고 외출할 때는 항상 여분의 약을 가지고 다닙니다. 약물 복용과 함께 부작용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처음 약을 복용했을 때는 가끔 어지러움과 마른 기침이 있었습니다. 이런 증상을 의사에게 솔직하게 알려드렸더니 약을 조정해 주셔서 불편함이 크게 줄었습니다. 의사와의 솔직한 소통이 약물 치료 성공의 열쇠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계절에 따른 혈압 관리도 배웠습니다. 여름과 겨울은 특히 혈압 변동이 심한 시기입니다. 여름에는 더위로 인한 탈수가 문제입니다.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진해져 혈압이 상승합니다. 더운 여름에는 매시간 물 한 잔씩 마시는 습관을 들였고 외출 시에는 항상 물병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또한 에어컨이 가동되는 곳과 밖에 더위를 오가며 생기는 급격한 온도 변화도 혈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어컨 바람을 직접 쐬지 않고 실내외 온도 차이를 5도 이내로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름철에는 특히 염분 섭취에 더 주의했습니다. 더운 날씨에 땀을 많이 흘리면 더 짠 음식을 찾게 되는 경향이 있지만 이때 오히려 염분 섭취를 줄이고 수분이 많은 과일과 채소를 더 많이 섭취했습니다. 수박, 참외, 오이 등은 수분 보충과 함께 칼륨 섭취에도 좋았습니다. 겨울에는 다른 주의점이 있었습니다. 추위는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외출 시 충분히 따뜻한 옷차림을 유지하고 특히 머리와 목, 손발을 보호했습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를 피하기 위해 따뜻한 실내에서 바로 추운 밖으로 나가지 않고 몸을 적응시키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실내 온도도 1820도로 적정하게 유지했고 실내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가습기를 사용했습니다. 겨울철에는 운동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 계획을 세웠습니다. 추운 날에는 집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실내 자전거를 타거나 가끔은 실내 수영장을 이용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고혈압 치료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스트레스가 혈압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이 분비되어 일시적으로 혈압이 올라가고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만성적인 혈압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5분도 집중하기 어려웠지만 꾸준히 연습하니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 15분씩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을 비우는 시간은 제게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찾아오면 심호흡을 하며 차분히 상황을 바라보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좋아하는 음악 듣기, 독서, 가벼운 산책, 반려식물 가꾸기 등 저만의 스트레스 해소법도 찾았습니다. 특히 3년 전 입양한 강아지 보기와의 시간은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보기와 아침 저녁으로 산책하면서 많은 이웃들과 교류하게 되었고 이런 사회적 관계가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63세인 저에게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스트레스 관리법이었습니다. 은퇴 후 사회와 단절되면 우울감이 찾아오고 이는 혈압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건강 강좌와 요가 수업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들었고 한 달에 한 번씩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수면 습관이 혈압 관리에 중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키고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매일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취침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자제하고 따뜻한 차와 함께 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듣습니다.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고 온도는 1820도로 맞춥니다. 이런 작은 노력들이 수면의 질을 크게 향상시켰고 아침에 더 상쾌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기적인 혈압 측정은 고혈압 관리의 기본입니다. 저는 가정용 혈압계를 구입해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화장실 다녀온 후 카페인 섭취 전에 혈압을 측정하고 기록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압 변동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60대인 저에게는 이 습관이 더욱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혈압 측정 방법이 서툴러서 힘들었지만 보건소에서 정확한 측정 방법을 배웠습니다. 측정 전 5분간 안정을 취하고 바른 자세로 앉아 등을 기대고 팔을 심장 높이에 유지하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이렇게 측정한 혈압 기록을 3개월마다 병원 방문 시 가져가면 의사 선생님께서 약물 조절과 치료 계획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고혈압에 관한 잘못된 정보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 혈압약 대신 마늘즙을 먹으면 된다 같은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이런 방법만으로는 고혈압을 조절할 수 없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물론 건강에 좋은 식품들이 도움은 되지만 의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고혈압 환자는 뇌졸중이나 심장 발작과 같은 응급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의 초기 대응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건소에서 열린 응급처치 교육에 참여해 뇌졸중의 FASTFS, ARMS, Speech, Time 원칙을 배웠습니다. 얼굴 마비, 팔 약화, 말 어눌함 등의 증상이 있을 때 즉시 타임 119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몇 달 전 함께 요가를 다니던 친구가 갑자기 말을 어눌하게 하고 한쪽 입이 처지는 증상을 보였습니다. 제가 FAST 원칙을 기억해내 바로 119에 신고했고 덕분에 친구는 빠른 치료로 큰 후유증 없이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응급 상황에 대한 지식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고혈압 관리에 있어 가족의 지원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제 남편도 저와 비슷한 나이에 고혈압 전 단계 진단을 받았기에 함께 식단을 개선하고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책임감을 부여하니 둘 다 더 꾸준히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저희의 건강을 위해 방문할 때마다 저염식 요리법을 찾아 함께 만들어주곤 했습니다. 가족 모임이나 명절에는 예전처럼 짜고 기름진 음식 대신 건강에 좋은 재료로 맛있게 요리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명절인데 이런 싱거운 음식을 어떻게 먹냐며 불평하던 식구들도 지금은 오히려 건강한 식단에 적응해 함께 실천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식습관이 모두 변화하게 된 것은 뜻밖의 긍정적인 결과였습니다. 또한 같은 고혈압 환자들과의 소통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역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고혈압 환자 자조 모임에 참여하면서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5명 정도의 6,070대 회원들이 모여 혈압관리법, 건강한 요리법, 운동 경험 등을 나누는 시간은 정신적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자조 모임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한 회원은 저염식 간장 만드는 법을, 또 다른 회원은 관절에 무리 없는 운동법을 알려주었습니다. 특히 20년 넘게 고혈압을 관리해온 78세 김할머니의 경험담은 저에게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꾸준한 관리로 약 용량을 줄이고 건강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의사와의 관계도 고혈압 관리의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저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담당 의사를 만나 혈압 상태를 확인하고 약물 조정을 상담받습니다. 처음에는 의사를 만날 때 긴장해서 궁금한 점을 제대로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방문 전에 질문 사항을 메모해가고 일상생활에서 겪는 증상이나 변화도 꼼꼼히 기록해 상담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 혈압 기록과 생활 습관 변화를 보시고 매번 격려해 주십니다. 환자분처럼 적극적으로 관리하시는 분은 드물어요 라는 말씀에 더욱 열심히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와의 신뢰 관계가 형성되면서 대한 불안감은 줄고 자신감은 커졌습니다. 고혈압 관리에 있어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꾸준함입니다. 첫 몇 개월은 의욕이 넘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키려 했지만 그러다 보니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말고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접근 방식을 바꿨습니다. 갑자기 모든 습관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한 번에 한 가지씩 작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첫 한 달은 소금 섭취만 줄이는 데 집중했고 다음 달은 걷기 운동을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접근하니 변화가 부담스럽지 않고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또한 가끔 실패해도 너무 자책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모임에서 가끔 식이요법을 어기더라도 다음 날부터 다시 건강한 습관으로 돌아가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유연한 태도가 오히려 장기적으로 꾸준히 관리할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혈압 관리를 위한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변화들을 가져왔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화되었고 혈당 관리도 더 잘 되었습니다. 체중이 줄면서 무릎 통증이 크게 감소했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던 증상도 없어졌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체력과 정신 건강도 향상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볍고 에너지가 넘치며 집중력도 좋아졌습니다. 63세인 제가 요즘은 오히려 50대 때보다 더 활기차게 하루를 보내고 있으니 참 신기합니다. 손주들과 놀아줄 때도 예전보다 더 오래 체력이 유지되어 아이들과의 시간도 더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보며 주변 친구들도 하나둘 건강관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실천하는 것을 보고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은 것 같습니다. 친구 5명과 함께 걷기 모임도 만들었고 한 달에 한 번씩 건강한 요리를 함께 만들어 먹는 모임도 시작했습니다. 제 작은 변화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보니 더욱 보람을 느낍니다. 고혈압 진단 후 1년이 지난 지금 제 혈압은 125에서 80으로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약 용량도 초기보다 절반으로 줄었고 의사 선생님은 이대로 꾸준히 관리하면 앞으로 약 용량을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졌던 그날 휠체어에 의지해야 했던 제가 이제는 매일 3km를 걷고 수영까지 하게 된 것은 정말 큰 변화입니다. 물론 아직도 도전과 어려움은 있습니다. 가끔 옛날 식습관이 그리워질 때도 있고 약을 평생 먹어야 한다는 생각에 우울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뇌출혈 후 재활 치료를 받던 그 힘든 시간을 생각하면 지금의 관리는 결코 힘든 일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이제 저는 고혈압을 침묵의 살인자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고혈압은 무서운 병이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충분히 조절 가능한 질환입니다. 약물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을 꾸준히 병행하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좀 높네요라는 말을 들으셨다면 그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 말은 단순한 코멘트가 아닌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라는 중요한 경고입니다. 저처럼 뇌출혈이나 심장마비와 같은 심각한 상황을 겪기 전에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고혈압 관리는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소금 섭취 줄이기, 규칙적인 운동, 적정 체중 유지, 금연, 절주, 스트레스 관리, 이런 기본적인 생활 습관 개선으로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물 치료도 병행하세요. 약은 실패가 아니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효과적인 약은 건강할 때 먹는 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고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상이 없다고 방치하지 말고 조기에 관리하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 큰 차이를 만들고 그 차이는 여러분의 삶의 질과 수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고혈압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두려운 일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를 계기로 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게 되어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적절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휴식. 이 모든 것이 고혈압 관리를 위한 것이지만 결국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건강한 생활 방식입니다. 고혈압 진단이 더 나은 삶의 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63세인 지금 저는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으며 고혈압을 계기로 찾은 건강한 습관들이 제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속에서 시한폭탄이 카운트다운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폭탄을 해체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건강검진을 받고 혈압을 측정하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준비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건강은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행동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첫걸음을 함께 내디딥시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해주세요.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함께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